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임 오디오에 대한 얘기 오랜만에 총정리 한번 했었죠. 그 전 시간 편 보시면 되고, 오늘은 드디어 네임의 이 새 클래식 시리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음악도 들어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선생님 감기 안 걸리셨죠?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살짝 저희가 코로나도 피해간 사람인데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저 네임 얘기 저는 되게 오랜만에 네임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드디어 이제 클래식 2배 이제 오늘 이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 얘기를 이제 이어가면 클래식 시리즈가 왜 중요한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잠깐 환기를 하고 얘기 시작할까요? 그 전에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이 네임하고 포칼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야,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한 팀이 되냐, 그런 말씀들 했잖아요. 100년 전쟁했던 나라인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100년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년 전쟁이 사실은 원래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당시가 이제 잠깐 먹었는데 저 이제. 아니 그 배워도 지금 잘 모르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재밌어 그런 얘기. 드릴 얘기. 그때가 이제 한 13세기, 14세기 그 무렵인데 그때 유럽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있잖아요. 비잔티움이 있고 아직도 비잔티움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죠. 그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이제 동양 쪽하고 거래를 하면서 제일 강성했습니다. 무역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변방이었어요. 그때 유럽의 중심은 동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중심으로 흘렀으니까. 예. 특히 서로마 제국도 이제 그때는 별볼 일 없었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중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겠다. 그래서 좋은 게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전쟁을 하면 이제 물자를 좀 생산하고 왕이 돈도 좀 풀고 정치적으로 또 이제 일반 농민들도 이제 급료를 받고 이제 전쟁터에 투입돼 가지고 그래서 100년 내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한 1, 2년 또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부양되면 또 자연스럽게 전쟁 안 하고. 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몇 년 지나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이때쯤 되면 또 경기 부양책 내놓자. 그럼 또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100년 전쟁의 실상은 바로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 전쟁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의외로 전쟁도 많이 했지만 협력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지구를 구했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에는 또 지구를 다시 한번 구하기 위해서 오디오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뭉친 거죠. 의미심장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클래식 시리즈에 대해서는 원래 작년부터 이제 뉴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022년이니까 제가 5월 달에 뮌헨쇼에서 뮌헨 거기 제 기자 부스에 제가 이제 인터뷰룸을 설치해가지고 그 네임 담당자랑 포컬 담당자를 직접 초대를 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략적인 얘기 좀 들었습니다. 클래식 시리즈에 대해서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됐고 아마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성과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2010년경에 대략 이제 연합을 했고 2014년도에 스테이트먼트가 나왔으면은 이 제품이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화가 좀 있는데 원래 남녀가 결혼을 해도 몇 년은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뭐 서로 이제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 몇 년 정도 생활 자기 맞추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간은 이제 서로 이렇게 내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실 스테이트먼트가 나온 다음에도 이런 시리즈가 나오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또 코비드까지 겹쳐가지고 만약에 코비드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2020년 뭐 아마 그때쯤은 났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제품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포컬 파워드 바이 네임의 실질적인 첫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파이 제품으로는 특히 네임 오디오 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여하튼 뭐 그런 스토리들이 좀 모아져서 이제 뭐 굉장히 뉴스들이 많지만 일단 오늘 볼 제품은 이렇게 지금 뒤에 3개가 있는데 저쪽이 NSC-EE 그다음에 그렇죠. 여기는 파워 서플라이가 위에 올라와 있는데 MPX 300 그렇죠. 그다음에 파워 앰프인 NA-B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품들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좀 들어보고 그렇죠. 오늘은 스칼라 유토피아 보컬 사실 이제 제 짝으로 만든 그 스칼라 유토피아의 이 시스템 새로 뉴 클래식 시리즈로 200 시리즈로 음악 한 3곡 정도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야, 좀 뭔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기 이 방에서 처음 듣는 거기 오디오 갤러리 네. 2층인데 예. 여기서 듣는 거이기도 처음 듣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제가 아는 저도 네임 오디오를 한 거의 대여섯 종류를 써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저기별로 뭐 스트리머도 붙여보고 그쵸. CD, 네. 그다음에 파워앰프도 한 두세 가지 모노도 하나, 저기도 하나, 스테레오도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 예.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저희 뒤에 네. 스피커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가격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뒤에 있는 그 소프라? 소프라 3, 예, 요게 소프라 3나 2, 요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또 가격 대비로 제일 이제 추천할 무난하죠. 만한 조합이고, 그렇죠. 오늘 들은 거는 이제 이게 스칼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스칼라까지도 이게 구동할 수 있다. 드라이브 한다. 그래서 스칼라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 뒤에 네, 소프라 2나 3, 그 정도에서 그 충분히 재미를 보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가격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모르죠. 이제 다음에 어떤 그 모니터 시청에가 잡히면은 두 제품을 번갈아 틀어준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청을 하시면은 또 들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합은 이제 소프라 3 그렇습니다. 혹은 2 여기 좀 맞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내면은 요 스칼라 투표까지. 드라이브는 이렇게 저는 스칼렛 투표도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출력 100W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강력했잖아요. 그럼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파워앰프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트리머이자 네임의 새 스트리밍 시스템이 들어간 프리앰프 NSC-E 이게 기능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어떤 제품인지 좀 그것부터 좀 얘기 좀 우선 해주세요. NSC가 네임 스트리밍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은 이제 프리앰프라는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원래 네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프리앰프의 기술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머의 기술, 그다음에 DAC 거기다가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포노 앰프, 그다음에 헤드폰 앰프까지. 포노 헤드폰 다 있구나. 그리고 파워는 또 취향에 따라서 또 다른 파워를 붙일 수 있게 또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또 이 제품만 쓰기로 한다면은. 그래서 현재 추세가 사실 인티나 프리에다가 이제 스트리머 기능을 많이 담는 것이 추세이긴 한데 여기서 투입된 기술은 네임이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한 것이라 기능도 다양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제품들에서 이제 흔히 관가되는 게 프리앰프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기능을 넣고 그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정작 음질의 중심이 되는 아날로그 프리가 생략이 된 경우가 많아요.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디지털 볼륨만 넣고 소리만 키우고 줄이면 된다 이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차이가 많죠 사실. 그래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는 프리앰프의 기능이 우수하고 아날로그 또 아날로그 입력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단을 활용해 가지고 외장에 어떤 CD 플레이어나 그런 것도 붙일 수가 있고 또 포노단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임에서 만든 그 턴테이블 있잖아요. 솔스티스. 그것도 좋고 또 다른 턴테이블도 좋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날로그도 운영할 수 있게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 이 정도 하이 퀄리티의 다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외장 전원부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셉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그 가격 대비 훌륭한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네. 아예 모델명까지 바뀌어가지고 바로 전에 제가 NAC 282, 그러니까 네임 프리는 다 NAC로 시작을 하는데 282를 똑같은 이 DR 버전, DR 버전 250하고 이제 한동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바뀐 게 이게 얘는 스트리밍이 좀 더 강화됐다. 그렇죠. 아예 A가 아니라 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스트림 쪽이 좀 더 강화된 그런 프리앰프, 혹은 DAC 지금 말한 통합 컨트롤러. 그렇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이제 그러면 그 자사 제품끼리 연결한 DIN 단자 외에도 RCA로도 여러 가지 돼 있죠. 이런 인터페이스가 다 확장이 돼서 단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그 사실 또 이 프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프리단은 클래스 A 방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프리단이 그렇구나. 그리고 안에 들어간 부품은 풀 디스크리트 부품으로 해서 아주 선별된 소자들을 사용했으니까 사실 저는 이 프리단만 가지고도 이 정도 가격은 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보면은 네임이 파워앰프는 그냥 클래식 시리즈들은 늘 같은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버전업이 되고 뭐 전원부를 보강하고 출력석도 좀 개선해 오면서 이제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면은 풀이야말로 새로운 이제 조금씩 내가 좀 더 앞서가서 좀만 있어봐 파워앰프야 내가 먼저 길을 뚫어 놓게 하고서 먼저 앞을 이렇게 저희 이제 보통 아방가르드라고 하잖아요. 먼저 전진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오케이 안전해 따라와 이제 하고서 이제 파워를 갖다 붙이고 네임이 그래서 풀이가 좀 여태까지 주도해왔던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 항상 그래서 전원부도 프리앰프 쪽에 연결을 하는 이유가 프리앰프가 또 전원부까지 컨트롤하는 기능도 한단 말이죠. 외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방열핀도 양쪽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섹션도 다 기기적으로 다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고질적인 험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게 제일 사실 궁금한 네임 팬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할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임의 예전에 그 경영층들이 너무 우리가 이제 네임이다 해가지고 변화에 대해 상당히 좀 저항적이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탈바꿈한 상황. 힘들게 바꿨군요. 힘들게 바꿨죠.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혀 사실은 이 네임 요 마크를 빼면은 기존 네임하고는 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차별해야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디오적으로는 이게 더 훌륭한 디자인이죠. 물론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 반듯했던 디자인에서 가운데 이렇게 단차를 둔 라인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좀 고려한 것 같기도 하고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네임 그러면 이제 로고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노브가 이렇게 쭉 수평으로 배열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창을 두면서 디스플레이 창 두면서 세로로 배열한 게 딱 느낌이 스테이트먼트 디자인을 이렇게 축소시킨 느낌. 좀 그런 게 좀 있겠죠. 그리고 휠도 크게 만들고 이 볼륨 노브도 이런 게 아주 시원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제 NAP250, 250은 어떻게 250은 이렇게 얼핏 봐서는 디자인은 같은 컨셉이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이게 새 디자인 컨셉으로 바뀐 거 외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좀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또 어떻게 바뀌었죠? 원래 75년도에 나온 이제 NAP250을 이제 오리지널 모델. 그때는 이제 출력이 70W였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때 그 출력단에 넣는 트랜지스터 있잖아요. 그게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NA009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 핵심 부품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새롭게 네임의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 TR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그걸 그대로 썼구나. 그래서 총 8개를 썼는데 4개는 이제 전원부 쪽에 그다음에 4개는 출력단 쪽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부와 출력단 공이 스테이트먼트급으로 이제 만든 거죠. 출력은 좀 낮지만.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8옴의 배가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4옴에 이제 한 200W나 190W 정도 하고 이제 되게 이제 이게 그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일반 요 클래스 이 가격대의 제품이라면 4옴까지 얼마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합격선인데 요 파워는 2옴에 2옴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400W 가까이 되겠는데. 그렇죠. 400W. 300, 근데 제가 얼핏 보기엔 380, 90W 정도 스펙 나왔던 것 같아요. 2옴에 430W. 430W. 그리고 1옴에 780W. 거의 정수가 조금 2배가 조금 안 되게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옴까지 표기해 줬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 저감도 스피커도 구동하겠다는 건데 이 제품은 1옴까지도 표기를 해 줬습니다. 아주 낮은 저음까지도 이제 드라이브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스피커들도 네. 여기서는 컨트롤한다. 구경 이 설계 컨셉이 바로 이제 스테이트먼트에서 또 나온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출력은 이제 스테이트먼트의 뭐 7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출력은 작지만 수치는 네, 그렇지만은 실제 구동력은 다른 일반 파워랑 비교하면은 200W나 300W급 못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제 그 스피커 임피던스는 항상 변하니까. 네, 그럼. 그래서 저 임피던스일 때 얼마만큼 공급해 주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 점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치면 1옴 드라이브까지 700W 이상을 드라이브하는 출력이 나오면은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저기 스칼라로 들어봤지만 스텔라나 심지어 마에스트로나 스텔라까지도 전 충분히 드라이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저기 기본 기사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지간한 저 시중에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건 빼면은 웬만한 스피커는 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대출력에 의존해서 사실은 이렇게 구동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도 있지만은 저역이 충분히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퀄리티 좋은 중고역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러면서 이 제품은 꼭 그 포칼 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충분히 매칭해서 재미를 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임 파워 그러면 대용량, 대형 사이즈도 크지만 대용량 트로이달 트랜스, 전원 트랜스 그거로 대표가 되는데 전 네임 앰프를 사용할 때마다 70W라는 수치 NA250을 사용할 때도 70W라는 수치가 좀 부족하니까 좀 높여봐야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원부에 사실은 지금 구형에 비해서 전원부도 좀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많이 됐죠. 그런 것들이 바뀌어 있지 않나요? 전원부도 그 상당히 그 커다란 토로이달 트랜스가 사이즈도 커졌고 용량도 커졌고 접혀 있고 그다음에 내부 보면은 내부에다 이제 출력단을 배치하면서 그게 일종의 통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안쪽에 이제 순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발산하게. 그런 방열도 그렇게. 방열도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면.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네임 앰프가 또 뭐 열이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1옴까지도 전제를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좀 그렇겠죠. 효과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연속으로 재생을 하게 되면. 그 음악을 들어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지금 뭐 스칼라 유토피아로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정의하는 유토피아 시리즈들, 소프라고 다른 유토피아 시리즈들은 전면 베프렌이 감마 스트럭처에서 두껍게 만들고 측면은 살짝 울림을 주게 만든 그게 좀 독특하고 베릴륨이 굉장히 선명하게 만든 트위터지만 그 원래 포컬의 세팅은 그 소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게 만든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미안하게도 앰프를 조금 스피커 사는데 너무 돈을 많이 들이고 그래서 예산이 모자른 분들이 앰프를 조금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매칭을 하다 보면 스피커가 좋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럼 굉장히 경질의 소리, 흔히 말하는 좀 메마르기도 하고 트위터가 좀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그게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컬에 대한 오해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포컬은 사실은 저는 중고역에 일단 앰프를 잘 맞춰주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면 70W 이 신형 클래식 200 시리즈 시스템이 굉장히 좀 단정하기도 하지만 베이스가 적당히 이 통울림을 조금 에너지가 있게 만들어주면서도 트위터가 저는 되게 매끈하게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그 사실 이 통울림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통울림이라고 쓰지만은 이제 스피커 메이커의 이제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진동할 때 그 진동 포인트 그 담당 그 Q값이 담당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해당 그 스피커가 내는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게 벗어난 상태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간섭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보면 기분 좋은 배음 같은 게 이제 같이 딸려오죠. 그게
실제 악기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악기가 사실 현악기다 그러면 줄만 나는 게 아니라 네. 적절한 통울림이 나온단 말이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관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통울림을 억제하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은 통울림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향의 스피커들이 있는데 포카리 제품은 양자의 장점을 다 취합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양자의 장점. 네. 그래서 그게 참 절묘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 버전들은 그 뭐 슬로프나 기타 딜레이 뭐 이렇게 그니 뭐 저긴 뭐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디케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잔향을 얼마나 빨리 줄이냐 롤오프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세팅하게 돼 있잖아요. 저 마에스트로 아니죠. 스텔라하고 그란데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스칼라토피아는 딱 있는 대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디폴트 상태로 들어본 지금 새 네임 클래식 200 소리 딱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들은 게 그 찰리 헤이든 거. 네. 팬 메스니 찰리 헤이든. 이제 사실 그 더블 베이스하고 어쿠스틱 기타인데 이게 어쿠스틱 기타가 사실은 그 나일론 줄의 클래식 기타거든요. 그래서 이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손가락으로 끊는 그 두툼한 느낌. 그 다음에 그 재즈 기타리스트가 이 클래식 기타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런 질감, 나일론 줄의 질감이 좀 잘 나왔고 지판 짖는 소리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더블 베이스가 생각보다 재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곽도 분명해야 되고 양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주 쉽게 내요. 그렇죠. 아주 쉽게.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곡이 찰리 헤이든의 이 녹음은 그 부스팅이 조금 있게 만들었어요. 그 통 울림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잡히고요. 조금은 울리게 만들었는데 그걸 얼만큼 실제 녹음만큼 들려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주 저는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역이 쉽게 구동이 되는 거를 보고 아주 쉽게 움직이죠. 이 파워앰프의 드라이빙 능력이 상당하구나. 스칼라토피아는 아주 쉽게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힐러리 한 거 들었죠? 바하 협주곡 1번. 그거 바이올린 소리는 정말 매력 있습니다. 힐러리 한이 이제 다른 시스템을 들으면 그 여류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조금 힘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음색이 초기에는 어려서 녹음했으니까 10대에 녹음한 거라서. 근데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은 힘도 있고 활력도 있고 연주자로서는 아주 노련해진 느낌이 확 듭니다. 힐러리 한이 참 대단한 게 10대 초반에 벌써 첫 녹음을 하면서도 바하를 도전했다는 게 놀라워요. 파르티타 막 연주하다가 반밖에 못하고 스톱시켰지만 뭐 그건 또 우리 정경환 선생도 그랬고 옛날에 다 그랬었어요. 근데 전곡을 다 녹음하는 건 기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음악 그 곡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내공이 좀 있어요. 좀 바흐인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힐러리 한이 어린 나이에 바협주곡 1번 녹음한 요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힘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맞아 그런 식으로 연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주 정교한 부분까지를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은 좀 떨어지지만 이 녹음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위 입자감, 살짝 입자가 이렇게 끼는 그 그레이니한 느낌을 원래 그 녹음이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아주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포칼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바이올린 재생할 때 어떤 약간 탐미적인 느낌? 그러면서 너무 가하지 않고 쌉쌀한 느낌으로 그런 게 이제 이 매칭해서 잘 재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역부터 저역까지가 그런 바하 협주곡에서도 뒤에 이제 반주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RP 올스타 블루 트레인 역시 그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하고 이게 드럼의 킥드럼 같은 거 이런 이제 몰아칠 때 그 에너지는 이게 과연 100W짜리 파워앰프에서 나온 소리인가? 넘쳤던 것 같아요. 최소 200-300W는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힘과 그 임팩트가 상당히 좀 듣는데 이렇게 압도돼 오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관악기들도 많잖아요. 이게 이제 질서정연하게 위치가 다 보이고 또 릴레이 솔로를 할 때 그 각 악기들의 음색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또 약간 금관 느낌의 그 약간 금속성 느낌도 나야 되는데 그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추가되면 재미없거든요. 빽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나오고 잘 밀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포만감 있게 밀면서도 귀가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런 이제 GRP 계열은
밸런스 갖추고 이렇게 소리 잘 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곡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별 예, 게다가 빅밴드 그랬는데 아주 좋았고 FM적으로 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킥드럼도 에너지도 좋지만 예. 아주 탄력 있게 예. 탁 멈출 때 멈추는 사실 네임 듣는 재미가 그 재미거든요. 그렇죠. 댐핑이 좋으니까. 아주 잘 그런 거 아주 좋았어요. 음. 오디오적 쾌감이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아마 음악이 음색이 어쩌고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예. 오디오적 쾌감을 이렇게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드라이브가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MPX 네. 300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전원부. 예. 예. 이거는 사실 이 뒤에 보면은 디지털 기기하고 아날로그 기기를 네. 따로 전원부가 따로 예.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이 그 스티머라는 디지털 쪽이 있고 순수 아날로그 기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나갑니다. 약간 굵기도 서로 다르게 이렇게 그래서 되더라고요. 따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품의 성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전원부는 이제 필수적이다. 파워 서플라이. 전 시간에 저희가 이 네임의 파워 서플라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진보된 그런 형태의 파워 서플라이가 바로 NPX 300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라운드 처리도 기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류 노이즈 같은 거, 네. 또 전기적 잡음 같은 것들을 이 기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잡아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이제 셰시의 어떤 크기는 같이 똑같죠? 공유하면서 네. 기능은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그 케이스도 괜찮지만 세로로 새 제품을 이렇게 스택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면은 더 멋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임은 네임의 그 원래 그 자사제 오리지널 렉 자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서 그쵸. 그렇게 쌓아서 듣게 돼 있잖아요. 그거 싼 맛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 멋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제는 뭐 이게 새 제품이면 더 쌀 게 있을까요? 아마 CD 플레이어 하나 정도? 따로. 여기도 이제 시리즈가 하나 더 나오거나 그쵸. 모노블록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칸이 한 2개 더 있는 걸 사셨다가 처음에 또 세게 싸놓고 있다가 재미. 2개 더 집어넣고. 하여튼 네임 오디오의 재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전원부가 따로 있고 그래서 바디가 여러 개 되는. 그렇죠. 그걸 쭉 늘어놓고 이게 흐뭇하게 이렇게 보는 재미도 꽤 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느낌. 그렇죠. 그게 재밌죠. 중독성 있는 소리고. 네. 이제 뭐 스트리머랑 파워앰프 전원부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CDP도 아마 조만간. 그렇죠. 그리고 또 네임 CDP 굉장히 인티앰프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한. 물론 인티앰프도 뭐 그런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뭐 튜너는 모르겠어요. 튜너가 전통적 아날로그 튜너를 쭉 만들었는데 이 지금은 만들지 않을 것 같고. 튜너는 안 만들 것 같고. 턴테이블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거기에다 맨 위에 소스티스 놓으면 되고. 턴테이블 놓으면 되죠. 그리고 뭐 얼핏 듣기로는 그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이트도 신제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하여튼 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그건 있겠죠. 이제 깜짝 그렇죠. 나왔을 때 제품 나왔을 때 아마 그 지금 네이트가 오리지널 네이트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중고 시장에서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그거 1, 2 다 그렇고요. 그거 듣고 싶어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번에 정말 향후에 또 깜짝 놀랄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좀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거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한 그 다음 주쯤에 시청회를 할 거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조만간 아마 안내가 될 텐데 이 클래식 시리즈를 아마 같이 포컬하고 세팅을 한 조합을 한 이 소리를 아마 같이 지금 이 시청자분 중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에 이제 한해서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은 저희 둘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못다한 얘기들 그 현장에서 또 하고 음악을 직접 같이 들어보면서 또 우리 또 평가도 해보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편은 네임 오디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오늘은 클래식 200 시리즈에 대한 얘기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이종학 선생님 모시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 저희가 네임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이렇게 좀 한쪽으로 바이어스가 돼 있는 지금은 좀 그래요. 클래식 시리즈가 살짝 뒤에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는 원래 이거 하던 집이야 라는 이런 디자인의 그 원료 제품이 이제 드디어 신제품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이런 얘기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다 꺼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뭐
계속 이 제품들이 이 시리즈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에 때도 뵈야 되고 네. 계속 당분간 네임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석 선생님 아주 두 편에 걸쳐서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예. 또 시청회 때 또 재밌는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